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1월 22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의 퇴근길 시사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현 선수가 지금 호주 오픈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선전 중인데요.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게임 스코어가 아직 6대5입니다. 조코비치가 한 게임 앞서고 있는데 정현 선수가 지금 스코어는 40대 40으로 앞서고 뒤서고 있네요. 우리 젊은 세대들 힘 참 대단하죠. 박세리 선수 이후에 대한민국 신세대의 경쟁력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무한 경쟁력을 펼치겠습니까? 이 가상의 세계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편견도 없을 겁니다. 언어의 장벽도 없겠죠. 모든 것이 인공지능으로 해결되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이 미지의 세상이 현실 세상에만 집착해온 우리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힘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한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어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인터뷰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그리고 지방선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부에서 직접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과 들어보고요. 3부와 4부 팩트 진검승부 추르맨 시간이죠.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한번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텐데 많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나라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특히 정치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신당의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일단 작은 태풍이 하나가 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인데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앞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이후 행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2월 4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예. 통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은 2월 4일 날 국민의당의 그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치러지고 나면, 네. 그 직후에 우리 바른정당이 바로 당원 대표자 대회를 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통합을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창당대회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예. 언론에 내비쳐지는 여러 가지 속사정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안 대표와 지금 유승민 대표 간에 이 통합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당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탈자 없이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또 유승민 대표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향하는 통합 신당은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네. 더 이상 지역주의에 편승하려고 하는 네. 구태 정치인들은 굳이 네.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데 예. 절차 과정에서의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직 당대표로서의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 사람을 더 끌고 가야 되겠다. 함께 가자. 예. 이렇게 할 수밖에 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독일의 어제 뉴스를 보면은, 연정이 성공됐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 독일에서도 에스페로가 연합을 하기로 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예. 당 내에서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모든 것을 토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표결을 거치는 과정 속에 당원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이제 반대 의견은 접고 하나의 단일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금도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쉽지는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왜곡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이유는 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치 철학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아니라 네. 사람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그때그때 그 어떤 개인적인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늘상 이쪽 저쪽으로 떠나다니는 그 철새 정치의 비난을 받았던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정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새로운 그 정당을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출발한 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바른정당이었던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중도 진영에서도 동의한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보수 플러스 중도 네. 이제 외연을 넓혀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네. 지금 바른정당, 이게 지금 통합신당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분들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이 되고 창당을 새롭게 하시면 당 대표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운천 최고위원이 이 새로운 어떤 깜짝 놀랄만한 공동대표를 영입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생각, 그러니까 안 대표와 유 대표의 생각, 그다음에 정운천 최고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영입했다는 거는 잘 안 맞는 얘기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지금 형식적으로 절차상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 세력이 만들어지면 새롭게 이제 신당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예. 분명한 것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외 그 정치 외적인 사회에 있는 전문가 그룹분들도 참여를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은 아니고요. 네. 이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속속 함께하겠다라고 저희들하고 이제 그 논의 중에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입이라고 하는 건 맞지를 않고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을 건데 네. 그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가 인물 중심의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대표가 되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는 통합신당의 미래는 네. 더 이상 그 어떤 인물 중심으로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팔로우십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마드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예.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 지금 그 통합신당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노마드 정당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그러면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이 되고 나면 이거를 매개로 해서 자유한국당 6월달 지자체 선거 이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흔들린다면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그나마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들도 오신다면 흡수하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정당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통합 반대팀들이 반대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궁극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한 이번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다. 이 이야기에 아니죠. 아닙니까? 그거는 연대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이나 지향하는 가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언제든지 통합신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그것까지 여쭤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들로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도 문체부 장관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장관 시절에 예. 참 어렵게 그러니까요. 평창 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유치한 평창 올림픽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데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평양 올림픽이냐는 식의 어떤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할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네. 지금 분명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입니다. 스포츠 대전입니다. 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IOC 정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스포츠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스포츠가 먼저냐? 남북 간에 지금 어떤 그러니까 북한 팀이 참여하는 게 먼저냐? 네.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 모두 딱 깡그리 무시돼도 좋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네. 비판을 받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북한의 참여는 우리가 환영을 당연히 해야죠. 예.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의 속내 일단을 비춘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청취자분 4867번님도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문이라서 제가 못 읽어드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기에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남과 북을 마주 앉을 수 있게 만들어준 덕분이다. 이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 대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문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이 후자에 있다 그러면 지금 예. 우리가 이 북한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너무 과열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 뜻대로 그냥 말대로 네. 그렇게 순수하게 전개된다라면 오죽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올림픽 정신에 기반한 네. 스포츠가 평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정치적으로 이 스포츠가 이용당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스포츠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평한 경쟁 아닙니까? 네. 공정한 경쟁. 그런데 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선발된 선수들이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것 때문에 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이건 스포츠가 아닌 거예요. 네. 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뒤 목적과 수단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인기 없는 종목이 관심을 끌게 됐다는 등 네. 노메달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등 예. 이러한 스포츠 정신의 기본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들을 예.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죠. 예.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참여를 해서 그것이 평화로 가는 그런 어떠한 계기를 마련했고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국회에서도 지원법까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지 네. 그런 절차 다 없애버리고 예. 갑작스럽게 이것 결국은 북한이 참여하는 거 의미 있어요. 그 자체만 가지고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순수하게 그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접근을 하느냐 네. 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의해서 올림픽에 참여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문 대통령의 이 연설문의 속내가
예.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로 이어지게 하고 다양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예. 내용에 숨은 뜻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뭐 그렇게 말 뜻대로 그것도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오죽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결국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남북 간의 해결만 된다라고 하면 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북한은 아예 대화의 상대를 인정하지를 않고 알겠습니다. 이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네네. 그런 데에서 그 한미 동맹을 오히려 이것을 균열시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니냐.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우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게 저희가 그 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뭐 예. 검찰 수사에 대한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의 별다른 이 개인적 입장은 없으십니까? 저는 뭐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예.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네. 정치 보복이다. 또 정치적 접근이다. 이렇게 왜곡되게끔 하는 이러한 방법은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네, 4867번님 말씀이 맞고요. 입으로 오겠습니다.